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나도 대상포진 걸리는 거 아닐까?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쉽게 지치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맞습니다. 그 걱정 제가 충분히 압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걱정 싹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 5가지, 여러분 주방에 이미 있거나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한 가지 당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요. 오늘 이 정보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제때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구독은 돈도 안 들고 딱 2번의 손가락 움직임이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상포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옆집 어르신이 갑자기 허리에 물집이 잡혔다고 하시더니 2달이 넘도록 불로지지는 것 같은 통증에 시달리셨다는 이야기. 아니면 친한 친구분이 한쪽 눈가에 붉은 띠 모양으로 발진이 생겼는데 신경통이 어찌나 심한지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는 이야기.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물집이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집이 다 가라앉고 나서도 수개월, 심한 경우엔 수년 동안 신경통이 남습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지 의학계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중 하나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르신들한테 대상포진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대상포진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어린 시절에 수두를 앓으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온몸에 물집이 생겼던 그 병 말입니다. 수두가 낫고 나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척추 속 신경세포 깊은 곳에 숨어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 벽 속에 숨어 있는 쥐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언제 깨어나느냐?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뚝 떨어질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면역 체계가 워낙 강해서 설령 바이러스가 꿈틀거리려 해도 바로 잡아 누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서서히 약해지죠. 거기에다 과로, 수면 부족, 심한 스트레스, 또는 큰 수술이나 감기 같은 질병을 앓고 나서 몸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면역력과 직결된 병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절대 날뛰지 못합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기회를 잡아 발진, 수포, 극심한 신경통을 일으키는 거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 매일 먹는 음식이 정말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첫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여러분, 마늘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우리 밥상의 단골 재료이고 김치에도 들어가고 볶음 요리에도 들어가고 고기 구울 때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이 마늘이 그냥 맛을 내는 양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있어서 가히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한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마늘을 칼로 썰거나 절구에 찢는 순간 안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늘 세포가 으깨지면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의 핵심입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 안의 면역세포, 특히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들을 깨워서 활성화시킵니다. 이 자연살해세포가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경호원입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나쁜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잡아버리는 세포거든요. 마늘이 이 경호원들을 깨워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마늘에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수두 바이러스처럼 신경세포에 숨어서 잠복하는 바이러스들에게도 마늘의 성분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늘 하나가 대상포진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마법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바뀝니다. 그런데 마늘,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을 으깨서 잠깐 두었다가 드시는 겁니다. 왜 으깨서 두냐고요? 마늘을 칼이나 절구로 으깨면 알리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공기에 노출되면서 더 활성화됩니다. 보통 으깨고 나서 약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알리신 성분이 최대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마늘을 드시면 속이 쓰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드시면 오히려 위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마늘을 살짝 익혀도 일부 면역 강화 성분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운 마늘은 생마늘보다 당도가 높아져서 달달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먹기도 훨씬 쉽습니다. 하루에 마늘 두세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마늘도 과하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혈액 희석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마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늘만으로는 좀 아쉽죠. 면역력을 여러 방면에서 강화하려면 다양한 식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첫 번째보다 더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이라고 하면 그냥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에 넣거나 볶아서 먹는 그냥 채소 취급하셨나요? 오늘 이후로는 표고버섯을 아주 다른 눈으로 보실 겁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뭔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군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면역 세포들이 바로 병사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지휘 체계가 엉망이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베타글루칸은 바로 이 면역 군대를 훈련시키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게 만드는 훈련관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이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 세포들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강하게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거든요. 표고버섯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 중에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표고버섯은 면역력에다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햇빛에 말린 것, 즉 건표고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리면 안에 있는 비타민 D 전구체가 활성화 비타민 D로 전환되거든요. 비타민 D는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합니다. 그런데 건표고를 드시면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건표고를 물에 불려서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볶음에 사용하시거나 불린 물도 버리지 말고 국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불린 물에도 베타글루칸 성분이 우러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버섯을 과하게 드시면 칼륨이 많이 들어와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드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이 말씀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음식, 표고버섯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친근한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대단한 면역식품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된장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음식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막걸리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나쁜 세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십조 마리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이로운 세균, 즉 유익균이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력의 약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70%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실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 면역력 하면 혈액이나 폐나 심장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사실 면역의 핵심 기지는 장 안에 있습니다. 장벽에는 면역세포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장 안의 유익균들이 이 면역세포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훈련시킵니다. 된장은 이 장 안의 유익균을 직접 공급해주는 음식입니다.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이 자라는데 이 미생물들이 장 안에 들어가서 기존의 유익균을 도와 면역 환경을 훨씬 좋게 만들어줍니다. 청국장은 어떨까요? 청국장은 된장보다 발효기간이 짧지만 그 대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균이 장 안에서 병원균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청국장 냄새가 좀 강하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냄새나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발효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된장과 청국장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된장은 염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또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된장을 너무 짜게 드시거나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된장국을 드실 때 국물을 다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싱겁게 끓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김치는 어떨까요? 김치도 발효식품이니 좋은데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많습니다. 짠 음식을 제한해야 하시는 분들은 겉절이보다는 오래 묵혀서 신김치를 드시되 양은 조금씩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음식, 된장과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밥상이 사실 엄청난 면역 강화 식단이었다는 게 새삼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냉장고에 항상 있는 것인데 이 음식이 면역력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이요. 흔하디 흔한 달걀이 왜 면역력 강화 음식이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달걀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달걀에는 면역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우리 면역세포, 즉 몸을 지키는 병사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항체도,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 죽이는 세포도 모두 단백질이 원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기 어렵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치아가 불편하셔서 씹기 힘드신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달걀이 얼마나 고맙고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인지요.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질은 다른 어떤 식품과 비교해도 최상급입니다. 달걀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서 우리 몸이 먹는 족족 거의 다 흡수해서 활용합니다. 마치 고급 연료처럼 몸 안에서 낭비 없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으로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표고버섯 이야기할 때 비타민 D 말씀드렸죠. 비타민 D는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어르신들이 야외 활동을 통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시는 게 중요한데 달걀 노른자가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에는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연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달걀에는 이 아연이 적당량 들어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면역체계 전반을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그런데 달걀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반숙입니다. 완전히 익힌 달걀도 좋지만 반숙으로 드시면 노른자 속의 영양소,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잘 보존됩니다. 완전히 익히면 일부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반숙이 오히려 부담될 수 있으니 완전히 익힌 달걀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달걀을 제한하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먼저 따르셔야 합니다. 단, 최근에는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견해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한 어르신이시라면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 달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입니다. 이 음식 들으시면 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중에서
면역 강화 효과만큼은 가장 현대과학이 주목하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블루베리, 그리고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아이들이나 먹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열심히 드셔야 할 음식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블루베리를 그 진한 보라색, 파란색으로 만드는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 색소가 단순히 색깔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에너지를 쓰면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녹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래된 차의 외판이 녹슬듯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하나씩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면역세포도 약해지고 노화도 빨라지고 각종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녹을 닦아내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의 양은 다른 어떤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서도 매우 높습니다. 단위 무게당 항산화 능력을 비교하면 블루베리는 거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면역력과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항산화 작용이 강해지면 면역세포가 덜 손상됩니다. 면역세포가 건강해야 바이러스와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역세포 자체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어 있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투력이 약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블루베리는 이 면역세포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토시아닌이 이 수용체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오려는데 안토시아닌이 그 문을 봉쇄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딸기, 복분자, 오디, 산딸기 같은 다른 베리류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오디나 복분자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구하기가 쉬운데 냉동 블루베리도 신선한 것과 영양 성분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니 부담 없이 드세요.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줌, 약 10개에서 2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대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고 따뜻한 우유에 넣어서 가볍게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단,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당이 다른 과일보다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 블루베리와 베리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마늘. 두 번째, 표고버섯. 세 번째, 된장과 발효식품. 네 번째, 달걀. 다섯 번째, 블루베리와 베리류. 모두 특별하거나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소에 충분히 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면역력을 키우는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오늘 이후로는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한 가지 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음식들을 따로따로만 드시는 겁니다. 면역력은 하나의 영양소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면역 체계를 완성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하나만 연주하는 것과 피아노의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가 모두 함께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한꺼번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주일을 기준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드시면 어떨까요? 아침에는 달걀 하나를 반숙으로 드시고 점심에는 된장국을 한 그릇 드시면서 마늘이 들어간 반찬을 곁들이시고 저녁에는 표고버섯이 들어간 나물 요리를 드시고 식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을 하루에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드시던 식단에 이 5가지를 조금씩 더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것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꾸준히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면역력은 음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음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외에 세 가지가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뚝 떨어집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인데 어르신들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잠이 드는 시간보다는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통증으로 인해 자주 깨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면역세포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몸의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힘드실 때 몸도 쉽게 아프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면역세포의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걸을 때 우리 혈액이 더 빠르게 돌고 면역세포들이 온몸 구석구석을 더 잘 순찰하게 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걷기 어려운 날에는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와 꾸준한 신체 활동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과 함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오는 병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평소에 면역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고 음식이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 첫 번째, 마늘. 두 번째, 표고버섯. 세 번째, 된장과 발효식품. 네 번째, 달걀. 다섯 번째, 블루베리와 베리류. 이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선택하셔서 내일 밥상에 올려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60이 넘으셨어도 70이 넘으셨어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것을 넣어주면 반응합니다. 꼭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긴 삶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드시고 잘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